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드린 게 언제인가요? 저는 4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4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회사에서 업무 시작하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요즘 아버님과 연락되시나요? 신문이 4일째 쌓여있고 인터폰을 눌러도 응답이 없으셔서.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일? 그러고 보니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 나 괜찮으니까 너무 자주 전화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 늘 하시던 그 말씀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119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79세 독거 중인데 4일째 연락이 안 돼요. 지금 바로 가고 있는데 119도 같이 출동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아버지 집까지는 차로 40분 거리. 하지만 그날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차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무사하셨으면. 사실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격하셨던 아버지. 대화보다는 훈계가 많으셨고 칭찬보다는 지적이 많으셨던 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5년간 혼자 사셨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드리고 명절 때나 찾아뵙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요일 저녁 7시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습관처럼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식사는 하셨어요? 먹었다. 너는? 저도 먹었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난 괜찮아. 너나 열심히 일해. 자주 전화 말고. 아버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드려야죠. 됐다, 됐어. 나 혼자 잘 살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렇게 2분도 채 안 되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게 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나 혼자 잘 살아라는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부모님은 혼자서도 잘 지내실 거야 라고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들어보시죠. 목요일 통화 이후 저는 금요일에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통화했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 토요일에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장 보러 가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일 출근하면서 전화드려야지. 그렇게 4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4일 동안 79세의 아버지는 혼자 쓰러져 계셨던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119 구급차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두 분이 장비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호자님이신가요? 네, 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그 30초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15층. 아버지가 사시는 1503호. 문 앞에는 정말로 신문이 4개나 쌓여 있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제가 아버지를 외면한 바로 그 시간들이 신문 더미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인터폰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문 열어야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마스터키 가져오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부모님 집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침묵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이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일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보호자님은 여기 계세요. 거실로 들어간 구급대원.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의식 확인 들어갑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침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 아버지가 쓰러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 구급대원이 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있습니다. 맥박 약하지만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계시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재빠르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탈수 증상 심각합니다. 저혈압 쇼크 상태. 지금 바로 병원 이송해야 합니다. 네. 지금 바로요.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빈 물컵,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아버지는 물을 마시려다가 쓰러지신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는 아마도 119에 전화하려다가 떨어뜨리신 게 분명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는 동안 구급대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평소에 어떤 질환이 있으셨나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조금 있으세요. 약은 드시고 계셨는데 독거 생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어머니 돌아가신 후로 5년 됐습니다. 평소에 자주 찾아뵈부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며칠씩 발견이 안 되는 경우. 다행히 오늘은 4일 만에 발견되셨지만 어떤 경우는 일주일, 한 달씩 지나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보호자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앞으로는 독거 어르신 안전 시스템을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43명의 어르신이 고독사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 통계 속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집중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수액을 맞으시고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심한 탈수 증상과 저혈압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이나 다른 장기 손상은 없습니다. 하루 이틀 더 늦었다면 의사 선생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보호자님,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은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안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으세요. 그러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전화 한 통 못하고 쓰러지시는 겁니다. 환자분 핸드폰 확인해 보니까 통화 기록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도 거의 없고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는 독거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꼭 신청하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안부 전화가 오고 정기적으로 방문 돌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회복하실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버님과 더 많이 소통하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신 아버지. 저를 보시더니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가 왜 죄송하세요? 제가 잘못했죠. 네 걱정 끼치려고 안 그랬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다. 아버지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쓰러지면서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아버지, 네가 바쁠까봐 자주 전화 안 했는데 이렇게 폐를 끼치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외로우셨다는 것을, 제게 전화하고 싶으셨다는 것을, 하지만 바쁜 아들한테 폐 끼치기 싫어서 참으셨다는 것을. 아버지, 이제 매일 전화드릴게요. 아니, 일주일에 2~3번은 꼭 찾아뵐게요. 아니라 너 바쁜데 아버지, 저한테 아버지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바쁠 텐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말, 그게 정말 괜찮아서 하시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참으시는 걸까요? 아버지가 퇴원하시기 전 저는 서둘러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어르신 연세와 상황 말씀해 주시겠어요? 79세이시고 혼자 사십니다. 최근에 집에서 쓰러지셨다가 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긴급 돌봄 대상자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설명드릴게요. 상담원이 설명해준 서비스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안부 전화 서비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와서 안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2차, 3차 시도를 하고 그래도 안 받으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둘째, 방문 돌봄 서비스. 주 2에서 3회 돌봄 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안부 확인, 식사 챙김, 청소, 말벗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집안에 동작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와 보호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넷째, 스마트 돌봄 기기. 냉장고 개폐 감지, 화장실 이용 감지 등 생활 패턴을 모니터링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알림이 갑니다. 저는 모든 서비스에 신청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 매일 전화도 오고 일주일에 3번은 돌봄 선생님도 오시고 집에 센서도 설치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있나? 아버지, 필요 있어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아버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일을 겪고 나서 저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통계들을 마주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약 180만 명. 그중 고독사 위험군은 약 37만 명. 하루 평균 43명의 어르신이 홀로 돌아가십니다. 1년이면 약 1만 5천 명.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는 하루 평균 23명이었는데 4년 만에 거의 2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로 발견되는 어르신들의 평균 사망 후 발견 시간은 2주. 2주 동안 아무도 모른 채 돌아가신 겁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몇 달, 1년이 지나서야 발견되기도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계속 미납되거나 악취가 나서 이웃 주민이 신고해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자식들이 바쁘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어하신다는 것. 우리 아들 바쁜데 괜히 연락해서 걱정 끼치기 싫어. 딸은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내가 힘들다고 하면 미안하지. 이런 생각으로 참고 참다가 결국 쓰러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쓰러져 계신 어르신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이웃 어르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우리밖에 없습니다. 독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매일 연락하세요. 바쁘더라도 하루에 한 번 짧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방문하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직접 뵙는 게 좋습니다. 전화로는 알 수 없는 건강 상태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응급벨이나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세요. 요즘은 다양한 독거노인 안전기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부모님의 안전을 24시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웃과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같은 아파트 이웃, 동네 이웃들과 인사하고 지내시도록 해주세요. 고독사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신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지금 먹으려고. 너는? 저도 먹으려고요. 오늘 날씨 좋대요. 산책 좀 하세요. 그래, 알았다. 짧지만 매일매일 이어지는 대화. 매주 수요일 저녁 저는 아버지 집에 갑니다. 처음에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보고 싶어서 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왔나?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같이 먹자.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입에서 웃음소리가 나오는 걸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매일 오후 2시 안부 전화가 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약은 드셨고요? 네, 먹었어요. 좋아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일주일에 3번 돌봄 선생님이 방문하십니다. 청소도 해주시고 말벗도 대어주시고 식사 준비도 도와주십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돌봄 선생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십니다. 선생님, 오늘 날씨 좋죠? 네, 어르신.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산책하실래요? 그럼요, 가야죠. 그리고 집 곳곳에 설치된 센서들, 동작 감지 센서, 냉장고 개폐 센서. 제 핸드폰 앱으로 아버지의 생활 패턴이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신 기록, 냉장고 여신 기록, 거실 활동 기록. 이 작은 신호들이 저에게는 아버지가 안전하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루 5분의 전화, 일주일에 한 번의 방문, 그리고 적절한 돌봄 서비스? 이것만으로도 부모님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아버지와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말이야. 네, 아버지. 그날 쓰러졌을 때 난 생각했어.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혼자 죽는구나 하고 너한테 전화하려고 손을 뻗었는데 손이 안 움직이더라.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는데 닿을 수가 없었어. 아버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지. 내가 너한테 더 자주 연락할 걸? 내가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할 걸 하고 아버지, 늘 네가 바쁘다고 생각해서 괜히 폐 끼치기 싫어서 참았는데 그게 잘못이었더라고. 아버지, 그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어요. 아니라 아들아,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서로 눈치 보느라 진짜 중요한 걸 놓쳤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제는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마. 외로우면 외롭다고 하고. 그게 가족 아니겠나? 네, 아버지. 저도요.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드릴게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습니다. 4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마음을. 아버지 일을 계기로 저는 아버지가 사시는 아파트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1502호에는 81세 할머니가 혼자 사십니다. 1501호에는 77세 할아버지가 혼자 사십니다. 1504호에는 83세 할머니가 혼자 사십니다. 15층만 해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4분이나 계셨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안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 명단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아,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감사하죠. 사실 저희도 신경 쓰이는데 일일이 다 챙기기가 어려워서. 저 혼자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가족분들과 함께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확인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다른 층 보호자분들께도 제안해 볼게요. 그렇게 시작된 이웃 돌봄 프로젝트. 지금은 아파트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각 층마다 독거 어르신 명단이 있고 그 층에 사는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여름에는 함께 시원한 음료를 마시고. 작은 실천이지만 어르신들은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누군가가 안부를 물어봐 주니까 참 좋네요. 1502호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나 동네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독거노인 문제가 더 이상 통계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루 평균 43명, 연간 1만 5천 명. 이 숫자들 뒤에는 모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십니다. 살아생전 자식을 낳고 키우고 헌신하셨던 분들, 지금은 혼자 남아서 외로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전화 받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자식 얼굴 보는 것. 가끔 보고 싶다, 사랑한다 한마디 듣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 작은 것들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면 그제야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자주 연락할 걸. 내가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걱정된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세요. 그것만이 고독사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독거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모든 독거 어르신에게 보급해야 합니다. 돌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웃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길에서 혼자 계신 어르신을 보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 어르신들께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금 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받으시고 일주일에 3번 돌봄 선생님을 만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는 외롭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아들아, 요즘 정말 행복하다. 매일 누군가와 통화하고 일주일에 여러 번 사람들을 만나고 예전에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게 진짜 효도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매일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뵙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챙기고 그리고 주변 독거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제가 아버지를 잃을 뻔한 경험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전화를 거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께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둘째,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이라도 꼭 만나세요. 영상통화라도 좋습니다. 부모님 얼굴을 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셋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웃에게도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실 겁니다. 가끔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을 두신 친구, 가족,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고독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일의 의미. 저에게 그 4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4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4일이 됐습니다. 그 4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외면했을 겁니다. 그 4일이 없었다면 아버지와 진심을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그 4일이 없었다면 독거노인 문제에 관심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겪은 일이라면 그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시간의 중요함을, 관심의 힘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전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것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많은 독거노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처럼 다행히 발견해서 생명을 구하신 경우도 있었고 어떤 분은 너무 늦게 발견해서 영원히 후회하며 사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모두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걸.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마지막 통화 때 사랑한다고 할 걸. 여러분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만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독거와 고독사.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고 주변 독거 어르신께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부모님을 어떻게 돌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고독사의 위험성을 알고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해드리세요. 이상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